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셜 에듀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민희열이고요. 우리 멋있는 교수님 두 분 같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부동산학개론 강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담당하는 신동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스페셜 에듀 전화에 막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화가 정말 많이 오네요. 네. 보니까. 네. 뭐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전화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뭐 재진 거 없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스페셜 에듀에는 아직 동영상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과 성의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근데 스페셜 에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렇겠죠. 네. 어떤 컨셉인가요? 스페셜 에듀는? 전 이제 뭐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년에 시험장에 갈 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책이 뭔가,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이제 시험장에서 응원차 가다 보면 가장 좀 짠한 분이 책 6권을 다 들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참, 이거 책을 거기 가서 읽을 건가?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그러거든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복의 가장 좀 그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학원 컨셉하고는 다른 온라인에 최적화된 어떤 컨셉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네. 그 온라인에 최적화된 컨셉인 건데 학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강양 선생님. 네. 한번 해보실래요? 이론 과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스페셜 에듀는 원스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보기 한 건으로 일반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으냐면, 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숙보기로 학습을 하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의 강의를 듣더라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많이 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스페셜이 강조하고자 하는 원스톱 강의입니다. 네. 그런 원스톱 강의인데 세법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뭐 다음 주제도 그렇겠지만, 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세법이 특히 16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뭐 세법의 과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세법이 16문제인데 세법 책이 400페이지고 문제가 300페이지예요. 그걸로 16문제를 맞힌다는 거,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세법 같은, 특히 세법의 과목은 5월달 이후로 교재 안 보죠. 다 요약집이나 이런 것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요약집으로 해도 충분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 문제의식을 갖고 숙보기 교재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강양구 숙보기를 모델로 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법도 그렇게 만들고 또 다른 과목들도 2차 과목들도. 네. 그 숙보기 장점이 교수님 뭐예요? 계속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숙보기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활자로서 표현되어 있는 100페이지를 네. 그림으로 한 페이지에 다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또다시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암기할 때는 활자로 된 것보다는 그래픽화된 게 훨씬 더 암기가 용이하고 오랫동안 인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이 머릿속에 많이 남죠. 그렇죠. 네. 이제 민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강의 노트하고 핵심 정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것들 이제 하나로 모아서 같이 정리를 함으로써 그걸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문장으로 써진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책들은 그 안에 기출연도 표시라든지 또 다른 시험에 출제된 것들을 다 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왜 이걸 넣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또 문제도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특히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회의 끝에 어떤 것들이 좋겠는가 또 토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교재를 만들고 스페셜하게 스페셜 에듀에서 강의도 해보자 이렇게 또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근데 그 의기투합을 우리 혹시 사장님 아니세요? 자, 우리 강의를 보시는 우리 식구분들요. 그리고 강양구 밴드에 있는 우리 식구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에듀는 강양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강의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강양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것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입장을 해주세요. 이거는 확인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 친한 분들. 네.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건 있죠.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여기를 운영하는 대표와는 오랫동안 우리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평소 이런 대화를 가볍게 진행을 하다가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면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합격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오래전부터 나눠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럼 이걸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이 되어서 한 사람은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6명은 강의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아주 친한 분들이 밀접하게 논의를 하다가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숙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서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어떤 과목에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아마도 네, 아마도 민법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있으실 건데 사실 뭐 민법이란 과목이 법학의 출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과서, 기본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도 들어왔고 또 그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단연간의 강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숙보기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을 거고요. 다만 그런데 우리 입문서나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서를 그냥 이렇게 한 장 딱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혼자 읽으실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에는 이제 법학에 대한 법학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법률 용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좋은 강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그 컨텐츠는 숙보기 안에 다 집어넣겠다. 넣어드리겠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해는 충분히 제가 뭐 민열이 설명을 좀 잘한다고 하던가 교수님. 예. 설명할 때 충분히 이루어질 테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서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서는 언제 보는 게 제일 좋으냐? 9월 달에 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험생 분들이 기본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기본서를 읽을 힘이 없는 상황에 기본서를 보니까 이건 완전 두렵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도중에 포기하는 분도 많죠. 그러면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단순히 얘기하면 개론이라는 과목 안에 12개 단원이 있다 그랬죠. 대학 교재로 따지면 12권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한 8,000페이지 정도 되는 볼륨을 우리 교재 600 내지 700페이지 안에 추려놓은 건데 이 기본서를 개론의 기본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아주 그분은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서는 그 단순히 수업용 교재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다 더 시험에 적합하게 만든 게 수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기본서이면서 수험 적합적 교재가 되겠다. 뭐 이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초보도 걱정할 필요 없죠. 예, 초보이신 분들도 원래 어려운 거야. 근데 요거를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잘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예. 직장인 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없으시고 하니까 1차만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2차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시기에? 3월 달에 시작을 한다면 이후 불문하고 3월 이전이라면 이후 불문하고 동차를 하는 게 맞고요. 5월이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시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이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직장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 준비만 하시면 돼요. 시험 준비만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어차피 2차를 합격해야 합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1차, 내년에 2차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올해도 1차 공부하고 어차피 2년을 공부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미리 좀 들어두시되 다만 이제 1차를 붙어야 2차가 있는 거니까 좀 1차에 조금 더 집중해 줄 필요는 있겠죠. 네. 1차에 좀 더 집중해 주고 또 아무래도 또 민법이 출발이다 보니까 민법도 좀 더 해주고 뭐 2차 과목들은 좀 그래도 가볍게 들어주셔야 사실 2차 과목 수업을 들으면 1차 과목도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필요가 있겠고요. 그 얘기에서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좀 나왔네요. 어떤 과목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까요? 인데 결국 민법. 같이 하자. 같이 하자. 1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자. 이제 보통 우리 그 시험에서 민계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계공. 그렇죠. 네, 민계공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민법이 법학의 출발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있고 공법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개론은 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교수님? 경제적 마인드를 요구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경제를 안 좋아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경제라는 용어는 듣고 있지만 어딘가 경제는 어렵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꾸 내하고는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소 우리가 경제를 멀리하다 보니까 경제와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개론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걸 강조를 하냐면 뭐 민법 교수님 계시지만 민법이 1000년의 법이래요. 그 1000년 동안 만들어진 법이 여러분들이 한두 달, 세네 달 안에 이것을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4월 달까지 민법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민법이 여러분을 잡지 여러분이 민법을 못 잡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법은 개론은 언제까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과목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까지 민법이 안 잡혀요. 네. 민법하고 개론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과목이지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2차 과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과 개론은 시험 보기까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열심히 하자면 저는 이제 중개사법 고득점의 어떤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그렇게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민계공이라고 하고 있지만 공법 점수가 대부분들 잘 안 좋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내면 공법 점수를 도와줘서 충분히 붙으실 수 있고 요즘 세법도 뭐 보니까 갓동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갓동우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동우 쌤은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는 세무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현직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보다 필드에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특히 32회 시험 같은 경우 보통의 세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양도소득세 세율 중요하죠. 비과세 중요하죠.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우리 신동호 세무사 입장에서는 올해처럼 2021년처럼 양도소득세 세율이 계속해서 변경된다든지 비과세 대상도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야,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했던 거죠. 야, 가시 많네요. 야,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짜고 약간 짜고 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진짜 맞고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시고 우리 또 이런 이제 조금 바꿔서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막 검색하면서 공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네. 아주 비효율적이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활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예전에는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용어 사전이 존재하죠. 그 용어 사전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A라는 용어를 몰라서 용어 사전을 보면 쭉 읽어 나가다가 B라는 단어를 몰라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는 B라는 단어의 용어 사전 용어를 또 확인합니다. 그럼 C와 D라는 단어를 몰라서 끝내 또 B를 해석을 못하죠. 하루 왼종일 용어 정의를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개론 같은 건 딱 한마디 합니다. 직독직해를 해라. 맞습니다. 단어 그대로. 제가 그 용어 사전 얘기할 때 영영 사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영 사전이야.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더니 또 모르는 단어가 또 있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마찬가지로 그 말 그냥 찾아보면 그 말 속에 가서 또 법률 용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가 민법은 권리 공부를 하니까 권리 그러는데 권리가 뭔지 또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말이 어려워. 그냥 권리는 권리예요. 권리지. 그걸 너무 뜻풀이 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근데 거기서 권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찾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걸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우리가 사실 이 공부하는 건 애들이 그 말 배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근데 엄마 아빠의 정의를 알고 공부하느냐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수업 따라오시면서 우리 그 용어들이 거의 그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 뜻을 좀 가지고 교수님들이 좀 풀이해 주는 거 그거를 그냥 의미를 삼으면 의미를 찾으면 되지 그걸 막 찾아보면서 하지 말라고. 직독직해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마디 좀 보태자면 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다 외우고 영어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단어도 알게 되고 수어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지 여러분이 노력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달, 두 달 배우다 보면 내가 이 용어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물론 처음에는 스트레스겠지만 그걸 좀 견뎌내야죠. 뭐 외국어가 내 말처럼 좀 되려면 뭐 3만 시간? 교수님? 3만 시간? 3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 민법이라든지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세법 그 용어들을 어느 날 딱 만났는데 그게 그냥 너무 익숙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힘들다. 그걸 생각하면 나도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몰라서 미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 당연한 거다. 근데 지나면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개론이랑 세법에 보면 계산 문제 나오죠. 그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신동호 세무사는 네. 세무사 공부하시기 전에 학창 시절에 수학 잘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수학 잘했습니다. 자,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럼 다시 표현하세요. 다시 표현해 보면 세법에서는 수학을 잘해야만 세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나요? 절대.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네. 수학과 개론이나 세법의 계산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론적인 지식과 세법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세법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론과 계산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론을 아시게 되면 계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덩달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절대 수학과 결부시키지 마시고 수포자라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 100% 다 풀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네. 한 문제 정도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법에서 강의를 하면서 계산 문제 안 풀 거냐? 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이지 어떤 그걸 정답을 맞추려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뭐 민법에도 사실 계산 문제가 공동저당 여기서 나와요. 딱 한 번. 그래서 저는 아예 계산법을 외워버리게 만들어요. 더나곱이라 그래서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냥 이거 수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맞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민법은 계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론 세법에서 문제 되지만 그건 수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포자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수학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수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수학 정서 끝까지 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앞에만 새카맣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던데 우리 일장이 집합이었는데 집합만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너무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 알고 가려고 한 3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지쳐. 그래서 일주일간 놓고 또다시 처음부터 일자부터 펴. 그러니까는 뒤에 무슨 뭐가 미분이 언제 나왔는지 적분이 언제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행렬을 그래서, 몰라.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1회독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모르더라도 1회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올라가면 처음 강의는 이 책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쭉 넘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좀 더 익숙해지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내 걸로 되는 것이지 사실 민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걸 알아야 앞에 걸 알아요. 또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아. 이게 서로 이게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끝까지 한번 돌리자. 교수님 또 덧붙이는 말씀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적극 동의합니다. 네,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1차 과목, 2차 과목. 1차 과목 그러면 학개론, 민법. 또 2차 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제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계되는 과목이 있나요, 교수님? 연계되는 게 어떤? 엄청 많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교수님 유익비가 뭡니까? 네. 유익비는 유익한 비용이죠. 필요비는요? 필요한 비용이죠. 자 이렇게 유익비 필요비를 이제 민법에서 배우게 되실 텐데 네. 그러면 유익비가 도대체 어떤 금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법에서 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보면 양도세를 배우다 보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말을 배우게 되는데 민법에서 유익비가 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이고 민법에서 그 필요비가 세법에서는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네. 그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그대로 개론으로 넘어와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해 과목들은 상당히 유기적일 수밖에 유기적입니다. 없고 네. 개론에도 법이 있습니다. 네. 다들 개론은 법이 없다고 하는데 개론에도 중요한 3개 법이 있는데 개론에서 법들의 공통적인 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체계는 민법적인 근거 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민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어쨌거나 뭐 이 그 기본 개념들이 뭐 예를 들면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런 것들도 네. 다 여기서 민법에서 출발해 가지고 맞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그렇죠. 이 결합이 되는 것들이고요. 보니까 뭐 이 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같이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저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등기부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게 다 연계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를 공부해야 1차 과목을 공부해야 2차도 볼 수 있지만 또 2차 공부를 같이 해야 민법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야 올해 1차 내년에 2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시라고. 근데 다만 1차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맞습니다. 점수가 나오게끔 만들자. 뭐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험을 봐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봤는데 2차만 공부하면 그 2차만 공부하는 중압감이 1, 2차 같이 공부했을 때 어떤 그 느낌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 부담감이 이번에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만 공부하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속에 지금 1, 2차 동차 합격을 위한 공부법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조금 더 아까 우리 세법 교수님이 신동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개론 민법을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죠. 네, 끝까지 열심히 하고 2차 공부도 천천히 스타트해서 하시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럼 거기서 동차 합격이나 네. 아니 우리 2차만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니까 네. 2차를 합격함에 있어서 공법은 몇 점이 만점이죠? 40점이 저는 만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0점. 공법은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의를 해보면 우리 수험생들은 몇 점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60점이라고 말을 해요. 대다수가. 그런데 실제 하는 걸 보면 100점 받으려고 해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중개사법 8점 맞고 떨어지는 분 못 봤거든요. 중개사법 8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마음은 있어. 중개사법 80점 맞을 수 있는 마음과 자신감이 있는데 네. 중개사법을 80점 맞을 수 있는 공부는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략은 중개사법 80점 맞고 공법은 50점 맞고 근데 공법은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중개사법은 80점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면 40점을 맞으면 40점을 다 실력으로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객관식이라는 게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그걸 다 정확하게 기술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 40점 16문제가 다 필요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100점 맞을 공부를 해야 4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공법이라는 과목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률 높은 것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를 들면 30점, 35점을 확보를 한다면 일렬로 잘 찍으면 40점도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단 여기서 그 40점이든 50점이든 그 기준을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 정하시면 안 돼요.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좀 더 집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부분을 그렇죠. 확실히 하셔야지 내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꿔서 올해 바뀐 부동산 관련 법률 내년 시험에 출제되는 거 맞죠? 100%죠. 필연적이죠. 예. 근데 그 해, 그러니까는 내년 시험 보는데 내년 과정 중에 바뀌는 법률이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 중에서 보시면 교재를 안 바꾸는 분들도 계세요. 공부를 했던 분들 중에서.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기분으로 그걸 바꿔서 공부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뀐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게 안전하거든요. 네. 이제 올해 수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듣는 분들이 이제 사실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참 좀 이해하기 힘들다. 민법 판례 같은 거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예를 들면 판례가 나왔어요. 중력 판례가. 그러면 하반기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나중에 판례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 꼭 체크하시라는 거. 법이 바뀐 것들도 체크하셔야 된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아니니까 교수님들이 체크해드린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성인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셔야
합격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짜투리 시간들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나요? 합격하신 분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들어야 보입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말고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듣다가 보면 언젠가 보여요. 이제 그 보일 때가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듣는 거. 네. 저는 그걸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뭐 모바일로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모바일 또는 태블릿 뭐 이런 것으로 계속 많이 보시고 강양구 교수님, 민열, 그다음에 또 우리 갓동우님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게 한 뒤에 나중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잣돌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자.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농담도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틀어놓고 예. 틀어놓고서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그렇게 네. 해야죠. 네. 그리고 또 막 운동하러 가실 때도 갖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 대신에 요즘은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보니까 점점 출연자 수가 늘어나서 지금 올해 뭐 40만을 찍었다고 하죠. 예. 그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뭐예요, 교수님? 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재의 나을산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돈을 벌 때 재테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테크는 약간 정적이죠. 내가 사놨다가 묻어놨다가 이게 값이 오르면 실현시키는. 근데 이제 이것도 정말 해야 될 얘기지만 산테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산테크.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을 그만둬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월세를 받는 거겠고. 좀 멋있네요, 해설이. 또 하나 네. 연금이겠죠. 맞죠? 월세나 연금은 내가 일을 안 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버금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딴다고 해서 어떤 뭐 부귀영화가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거래처 중에 65세 여성분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데 1년 매출액이 1억입니다. 강동 쪽에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65세. 예, 경력 단절 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하고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나이에 그 연세라고 나이라고 한번 만나볼까?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 연세 더 들어도 나중에 또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 그리고 중개업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비가 적게 들죠. 그리고 만약 사업이 잘못돼서 우리가 사업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들어간 비용 대부분 다 회수 가능하죠. 그렇죠. 옷가게는 문 닫을 때 어떻게 하죠? 폐업 박연세라든가. 네. 우리 중개업은 할 거 없죠. 네. 집기 몇 개만 집에 가지고 가면 끝인데.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상대평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상대평가 이슈가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세상 일은 어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도 좀 있죠. 일단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는 했으니까 네. 시기적으로 당장 도입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합격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상관없고, 그러나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 어쨌든 국토부는 도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입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근데 이건 또 제 경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는 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사법시험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아직도 사법시험 경력 강의 경력이 더 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스쿨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얘기만 있었는데 어느 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인중개사 강의도 하게 된 건데 어쨌거나 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압박을 넣어서 뭐 인원수를 줄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빨리 하셔서 붙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평생 직장, 상대 평가, 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강사진 소개 좀 해볼까요, 교수님? 1차 교수님은 누구 있습니까, 교수님? 우리 학개론의 강양구 교수님하고 간양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간양구. 네. 민법에 또 가티열 교수님 계시고 네. 서로 같이. 예, 네, 하여간 뭐 저는 그냥 어떤 분이 진리라고도 하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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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요. 우리 이제 2차 교수님은 먼저 우리 세법 네. 신동우 교수님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영혼이 맑으셔서 아주 정말 여러분들 맑게 잘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수님, 다른 분들 중개사법 한민우 교수님, 공법 이유정 교수님, 공시법 송룡희 교수님 좀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가 6 선생님이 같이 만나게 됐던 것도 최근 시험 트렌드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한민우 쌤은 말장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강의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특히 이제 올해 32회 시험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었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요. 공시법 선생님은 우리 전공이 현재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 중에 유일하게 전공이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적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요. 본인 스스로가 지적 청량 기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부가적인 얘기들까지 그리고 지적 공무원의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공시법이 지적은 잘하겠지만 등기법은 약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등기도 당연히 잘해요. 게임은 말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게임도 잘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공법 선생님이 성격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잘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의 경향이 특히 32회 시험도 마찬가지 기퉁이에 숨어있던 것들을 시험화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유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답을 찾는 데 조금 더 편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생님들의 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너무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교수님들, 2차 교수님들 보니까 요즘 또 어벤져스 이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페셜 에듀, 숙보기 또 1차, 2차 같이 공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많이 들어오고 하면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주 네. 해야죠. 네, 자주 여러분들과 해서. 소통은 계속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네네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한 가지만 전달하고 가죠. 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현장 강의를 하러 갈 겁니다. 네, 한 현재 예상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2차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2차 선생님들이 갈 겁니다. 그리고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초기에는 1차 선생님들 중심으로 일단 갈 거고요. 일단은 우리 밴드와 그리고 스페셜 에듀 홈페이지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추천을 먼저 받을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하면 좋겠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해 주시면 일단 초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한 지역으로 먼저 강의를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또다시 뵙던 걸로 하고요. 평소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현장에 갔을 때 또 같이 얼굴 보면서 강의도 하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또 빠진 게 있네요. 우리 숙보기로만 다 붙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기출 문제집, 또 예상 문제집, 또 동영백선 이런 것도 있느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교수님 한번 해보실까요? 전 잘 몰라서. 우리 아니 아까 문제집 어떻게 할 거지? 네. 기본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보통 학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기출 문제집 따로, 예상 문제집 따로. 근데 예상 문제집 보다 보면 기출 문제 다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이제 결합된 그런 어떤 문제집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그냥 수보기만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 또는 지문 이런 것들 다 할 겁니다. 그거 하고 그럼 문제집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가 합쳐서 합쳐져, 예. 한 권으로. 한 권으로 예. 네, 한 그러니까 권으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이 아니라 이 둘을 합쳐서 문제집은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동영백선도 또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네. 원하는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빼먹으려고 했는데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제 또 더 궁금한 거 있는 것들은 다음에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네. 교재가 두 권인거네요. 그렇죠. 교재는 두 맞습니다. 권이죠. 그럼 우리 스페셜 에듀에서 출간되는 교재는 숙보기하고 문제집입니다. 네. 이 문제집은 기출 문제집과 예상 문제집을 합쳐놓은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 두 가지 네. 출간되는 교재는 두 개. 나머지 모든 특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